밖이 좀 시끄러워서 잠깐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한번 보고 왔어요. 산업보건 교육 내용으로 작업으로 초래할 수 있는 건강장애와 질병까지 우리 얘기 나눴고요. 건강진단 검사의 내용, 그러니까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의 의미, 그 다음에 올바른 개념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인자의 종류, 유해 정도, 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교육 내용에 포함이 돼야 될 겁니다. 또한 위생보호구의 역할, 효과, 사용법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생교육 같이 함께 뭐 폐기물 처리장이나 화장실 아니면 뭐 분리수거, 식당 뭐 이런 데에 그 산업보건의 교육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셔야 되고요. 또 생활습관 개선, 응급환자 발생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결근이나 질병 통계, 건강진단 결과, 작업환경 측정 결과 등 사업장 내의 각종 조사 성적 및 통계를 보는 법, 그리고 이해하는 방법도 교육 내용에 포함이 돼야 되겠습니다. 산업보건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이라고 다시 말씀드렸어요. 이런 교육의 내용 다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보건 교육을 할 때는 1차적으로는요. 강연을 한달까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심포지엄을 연달까 하면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더 깊숙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게 되죠. 그래서 근로자 자신들의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해결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 2차적인 교육의 방법입니다. 또한 교육이 끝났다 그래서 다 끝난 건 아니고요. 보건관리자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상담 그리고 개선 방안들을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자, 건강상담은요. 사업장에서 하는 건강상담입니다. 이런 경우에 첫 번째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 건강의 문제점을 위해 내가 정확히 파악하고 잘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고요. 또한 건강 상담을 할 때 너무 어려운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방법들을 제안하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이지 않은 스포츠, 뭐 승마, 골프 이런 걸 통해서 건강 관리를 좀 하세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또는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해서 저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건강상담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비밀 보장은 당연히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상담 내용이나 그런 건강 상태 때문에 근무에 있어서 업무를 보는 것에 있어서 불이익을 초래하면 안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잘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주 활발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필요한 이유는 당연히요. 단순히 질병이 없는 그런 소극적인 그런 건강 증진을 시키는 방법이 아니라요. 적극적인 개념이고요. 또한 사업장에서의 그 건강 증진 사업은 지역적인 것보다 조금 더 수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을 모두 함께 모으는 것보다는 사업장 자체는 더 소규모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킨다거나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데에 조금 더 수월한 면이 있으니까요. 회사들을 잘 지켜지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증진 사업을 했을 때의 그 효과를 보면 근로자도 효과가 있고 그리고 사업자 역시도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요, 그 근무하는 직원들, 근로자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결근에 대해서 결근율이 훨씬 줄어들고요. 그리고 내가 건강검진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기 증진이 생기고요. 그리고 당연히 건강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기 때문에 생산률이 좋아질 수 있고요. 당연히 의료 비용들은 줄어들게 되겠죠.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검진을 했기 때문에 조기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빨리 치료를 할 수 있죠. 건강검진을 받지 않게 되면 오랫동안 지속된 질병이
이기 때문에 의료비도 당연히 높이 책정이 되고, 그리고 어때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치유되는 데까지. 그래서 그 정기적인 이런 건강 증진 사업을 통한 건강 검진이 중요하게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기업 쪽에서 봤을 때는요, 회사의 그 이미지가 굉장히 높아지죠. 직원들의 복지를 잘 실행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미지 고치에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또 근로자 같은 경우는요, 사업주와 또 나라 이렇게 도움을 주는 의료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작아지고요. 나의 정보, 그러니까 나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또 왜 예를 들어 아무리 뭐 질병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건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내 건강이 좀 취약한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내가 건강 검진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동기부여가 또 됩니다. 자, 건강 그 증진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되면요, 대상 집단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기업이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단체가 할 것인지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아니면 뭐 그 사업주 측에서 건강검진을 실시를 해야 된다고 해도 그 시기, 예를 들어 연 1회니까요. 또는 연 2회. 이런 경우에 그 수요 조사가 필요합니다. 어느 때에 내가 건강검진을 하겠다? 이런 수요 조사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되 수요 조사가 필요하고요.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프로그램을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검진 후에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금 뭐 기획과 평가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건강검진 그 증진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인식도를 향상시키고요. 그리고 생활 양식을 변화를 시켜줍니다. 또 환경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인식도 향상이라는 건 뭐냐면요. 건강검진을 왜 받아야 되고, 내가 왜 건강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화보나 포스터, 또 주말 교실, 뭐 건강검진 이런 걸 통해서 근로자들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인식도를 높여주는 것이 인식도 향상 프로그램이 됩니다. 또 이런 건강검진, 건강증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생활 방식이 바뀔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내가 뭐 간이 좀 약해, 아니면 장이 좀 약해, 아니면 뭐 위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금연을 한달지, 절주, 금주, 그리고 운동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족한 영양까지도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생활 양식 변화 프로그램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 익힌 건강한 생활 양식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지지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겠죠. 아침에 출근해서 다 같이 조기 그 체조를 한다거나, 아니면 6시 이후에는 모두 퇴근을 하게 야근을 못하도록, 이런 것들이 환경지지 프로그램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이, 그리고 산업체들이 건강해지는데요. 이런 작은 단위들이 건강해지다 보면 그게 지역 사회가 될 거고, 그리고 그 한 나라 전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교시에 저희가 알아본 것들은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조금 더 수월하신 게, 지금 상황적인 부분이 많이 그 건강이 중요시되고 또 보건적인 부분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수업 내용이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산업보건, 건강관리와 건강진단, 작업환경, 그 다음에 교육적인 부분, 그 다음 건강증진 사업, 그 다음에 기타 산업보건 사업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6주차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1교시에 했었던 내용들 중에서, 그리고 2교시에서 했었던 내용들 많이 어렵지는 않지만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들,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 기억을 하셔서 서술형 문제와 퀴즈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문제 출제된 것들은요, 건강진단 종류, 그래서 각 건강진단의 특징들을 적으시면 돼요. 근데 뭐 짧게, 많이 길게는 그렇게 문제를 내진 않았으니까 이 부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업 환경 관리의 원리,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치, 격리, 환기, 작업 환경의 정비, 그래서 뭐 이렇게 보호복을 입는 거, 미용실에서 이런 샴푸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건강 증진 사업의 효과, 이거 역시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퀴즈를 풀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6주차까지 비대면 수업하고 있는데요. 7주까지 하고 그리고는 대면 수업 때는 좀 더 활기차고 더 재미있는 수업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